환자 주도 결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환자에게 중요한 의료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은 환자가 결정한다 라는 것이 요즘의 방향이나 이런 것 같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나라나 그걸 명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과에서도 보면 치아를 뽑을 거냐 말 거냐 이 경우도 교과서에서는 환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환자가 결정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치과의사들은 설명의 의무를 갖고 있다 정도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환자주도 결정, 소위 소비자주의적 결정이라고도 하던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었을까요? 미국에서 1980년대 뭐 이런 데쯤 생각해 보면 환자가 주도하는 어떤 결정, 이걸 이제 나중에 소비자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험 선택이라든지 지불에서도 소비자 선택을 증가시켜야 한다라는 정책적인 논의들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의료윤리에서 뭐 환자가 뭐 자율성을 발휘해도 뭐 이런 논의들이랑 막 결합하면서 그리고 이제 환자가 보건의료에서 모든 선택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좀 미국이 조금 심했고 아무래도 저희는 미국에서 뭐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좀 받았다 보니까 미국을 보면서 아 환자가 모든 것에 있어서 결정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또 막 그렇게까지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적인 계약 건국할 때부터 촘촘하게 많이 만들어 오던 문화라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미국에서 1990년에 제정되었던 환자의 자기결정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연명치료하는 것이나 사전 의사결정제도, 죽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이렇게 해다오 뭐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제도 등이랑 논의가 됐을 때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도 같이 됐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1990년에 제정된 법인데요. 이 환자 자기결정법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이제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합니다만 미국에서도 이제 그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안을 그냥 법으로 찍어버렸던 거죠. 사전의료 의향서 아직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아 나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뭐 CPR을 해야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정책을 확정한 것이고 사회가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걸 제도가 구체적으로 수용하면서 먼저 그런 문서들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 거야? 그거 쓰는 거 당연히 환자잖아. 그러면 환자가 어떻게 결정할지가 의사가 뭐하고 뭐 의견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릴 때 좀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에이즈가 막 확산되던 초기에 당연히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점에 환자들이 스스로 새로 실험적인 약을 자기 몸에 주사해 보는 것, 심지어는 그게 수입이 안 되니까 직접 외국에 나가서 그 약을 들여오는 것, 이런 행위들을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식약처가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당연히 FDA가 그거는 문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고민이 됩니다.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 에이즈는 걸리면 당연히 죽는 병이었는데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신약 있는데 너 쓰지 마. 그리고 이들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남한테 투약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와서 자신이 써보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결정이 나게 되거든요. 물론 이건 정말 극단적인 사례죠. 해당 사례는 어찌 보면 환자가 어떤 식으로 자기의 결정권을 확보해 왔는지, 환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보여주는 사례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상 연구도 하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뭐 식약처와 대형 제약사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저들이 다른 치료법이 있는데 막아? 약간 이런 관점이 저는 좀 더 관심을 겨다 보니까 환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할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사실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되게 너무 멋있게 들립니다. 환자의 문제이고 결국 환자 몸에 해야 될 거고 모든 것들의 결과를 환자가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결정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다 맞는데 하나의 의문이 드는 거죠. 환자들도 들고 치과의사도 들고 의사들도 들을 것 같은데 과연 환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의학의 과학적 근거들을 융합할 수 있을까? 의학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되게 대전제가 있고 이게 A는 B니까 B는 C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경험되어 있는 결과들을 융합해서 하나의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이 말 자체도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의학에 있는 융합해서 뭔가 결정을 내린다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나? 이제 6년째 다니고 있는 치과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도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것밖에 생각 못해?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아무리 환자분들이 무언가를 검색을 해서 몇 날 며칠 검색해 온다 한들 과연 좋은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한 걸까? 라는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환자가 의학적인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는 부족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동의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의료진 도움 없이 환자가 혼자서 알아서 결정한다? 어찌 보면 무책임한 논의로 들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논의가 국내에서도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국내에서 몇몇 환자 단체들이 이런 식의 환자 주도, 아예 환자만의 접근 결정, 이런 것들을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도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으시기는 해요. 결국에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 환자 몸에서 진행이 되고, 물론 이제 임상가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해서 치료를 잘해가지고 좋은 치료 결과라는 이런 느낌이 들지만, 결국 그 좋은 치료 결과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낫는 것도 낫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환자니까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랑은 별개로 방향으로 봤을 때에는 환자가 어떤 의료적인 의사결정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연명치료나 굉장히 임팩트가 큰 질환에서는 더더군다나 환자의 권리나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치과에서도 치과에 대한 결정만 해도 작다고 느끼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잖아요. 조금만 못 씹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이런 환자가 주도하는 의사결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법적으로 확실합니다. 일단 현행법이 의사가 결정해서 그걸 환자가 따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결정의 주체는 환자고, 그리고 환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의사가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의 선호가 명확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다면 당연히 어떤 후회, 의사와 환자의 갈등이 줄어들 것 같고, 무엇보다도 치과 의사로서는 고려하지 않은, 심지어는 고려하기 어려운 환자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결정에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반면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의학 지식이라고 하는 게 오래 한 사람도 사실 참 어려운데, 환자한테 그거를 알고 결정하라? 당연히 한계가 있고, 만약에 환자한테 다 맡겨놓으면 짧게는 오류, 크게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선택지라는 게 딱딱딱 주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과 의사도 이거 보고,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선택지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케이스에선 선택지가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치아 하나 봤을 때 이 치아는 치료법 A, 치료법 B, 치료법 C 이렇게 무슨 교과서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환자가 그걸 보면서 선택지는 이건데 내가 지금 결정할 때는 이게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환자한테 결정을 맡겨놓으면 시장의 방식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광고에서 나 그거 봤는데 저 업체가 이런 거 추천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 환자한테 선택권을 주면 환자들은 주저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를 아파본 것도 처음인데 어떻게 결정해야지? 치과 의사야 당연히 계속 그런 거 받고 여러 결정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그거 바로 나올까요?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환자가 잘 결정할 수 없다는 건 어찌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 치과 의사나 저 치과 의사나 다 똑같고, 주어진 정보는 신문 광고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가격밖에 없거나, 여기는 임플란트를 안 해도 치아를 살려줘요? 그럼 저쪽으로 가볼까? 내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의 것들이 아닌, 더 중요한 거는 간과한 채 다른 것들만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오히려 내 결정도 비뚤어지고 우리 사회의 의료 행위 자체도 비뚤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치과 의사 주도로 하더라도 치과 의사가 모든 걸 다 하고 치과 의사만을 위해서 하는 결정도 아니고, 환자 주도 결정이라 하더라도 환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비전문가가 어떻게 완벽하게 다 좋은 선택을 하느냐? 아니다. 환자와 의사가 결국 서로 보완하면서 결정을 해야 가장 좋은 결정, 그게 환자를 위한 가장 최적의 결정, 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에게도 최적의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김준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전문가이신 김준혁 교수님께 배운
거는 환자 주도 결정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배웠는데요.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왜 환자의 것들의 권리를 더 찾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서 진료를 해나갈지, 그리고 진료를 받으실지 고민해가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